저희가 이 사건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협박한 이후에 여자친구가 투신을 해가지고 사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북의 익산에서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예. 감금을 당했다가 결국에 추락사한 사건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시 상황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올해 1월이고요. 1월인데 두 사람 사이는 이미 결별을 했습니다. 예. 여성이 이제 남성에게 결별 통보를 한 상황이었고 남성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계속 집 앞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달라고 계속 연락을 하고 그러면서 그날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계속 만나자고 찾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라고 여자에게 얘기를 했고요. 이 여성은 그래 이번 기회에 그러면 만남을 정리하자라는 생각으로 이 남성을 만납니다. 예. 만나서 이제 오후 4시경에 만났는데 만나서 향한 곳이 이제 모텔이었어요. 모텔에서 이 남성은 또다시 계속 만나자고 사정을 했고요. 예. 이 여성이 거절을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흉기로 여성을 위협했고요. 사실상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을 했습니다. 4시부터 감금한 시간이 이제 한 6시간 가까이 됐고요. 한 밤 10시가 넘어가면서 남성이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여성이 차라리 이제 이 건물 난간을 통해서 탈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남성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여성은 모텔 창틀에 매달려 있었다고 지금 남성의 증언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여성은 결국에는 추락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매달려 있는 순간에 구조를 하거나 뭔가 119에 신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분이 중요하죠. 그냥 보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먼저 이 판결이 조금 특이한 점이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재판에서는 더 높게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어요. 예. 그런데 법원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구형을 하면 검찰 구형이 반절 정도, 그러니까 뭐 7년 하면 뭐 3년, 4년 정도 선고된다는 것이 상당히 정설로 돼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건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 구형이 오히려 너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감금치사예요. 그러니까 협박해서 감금을 해서 사망하게 했다는 내용인데 이 피고인 측에서는 협박해서 이제 감금한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망에 대해서는 나에게 책임이 없다. 그건 본인이 탈출을 하려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일부에서 이제 무죄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죄 주장을 하다가 무죄가 안 나오면 사실 형량이 상당히 높게 선고됩니다. 그 이유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과정도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해놓고 그렇죠. 모텔로 불러내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샤워를 하는 사이에 여자 이제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난간에 매달려 있으면 당연히 잡아서 구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어차피 이별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복수심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 그리고 이제 유족들이 굉장히 엄벌해달라고 탄원도 했고 또 사고가 난 다음에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중첩적으로 재판부에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심증을 만들어서 형량이 굉장히 높게 선고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 의원님,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별했을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유사한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법원 선고량보다 검찰이 낮게 구형을 해가지고 검찰의 처벌 의지도 좀 의심이 되는데 평소 때 처벌을 제대로 못하니까 계속 빈발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죽이지는 않았다 해가지고 법률 전문가들은 살인자가 아니라고 뭐 주장을 하겠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사실은 이 피해자의 죽음의 모든 원인이 가해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가해자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죽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 본다면은 저건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다뤄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302g으로 태어난 사랑이가요.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4주 만에 태어난 사랑이의 모습입니다. 몸무게 302g에 키는 어른 손바닥만한 21.5cm. 생존 확률은 1%도 안 됐지만 끊임없이 팔다리를 움직이며 기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잘 견디고 있어. 엄마 아빠가 많이 기도할게. 사랑한다.
주위의 사랑에 힘입어 점차 건강을 회복한 사랑이. 수술도 안 받고 3kg까지 건강하게 자라 169일 만에 병원을 나섰습니다. 실감이 안 나요. 아기가 이렇게 집에 갈 수 있다는 게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는 국내 500g 미만 초미수가 생존 사례 중 가장 작은 아이입니다. 세계적으로는 26번째로 작은 아이입니다. 너무 몸무게가 작았기 때문에 사랑이 어머니, 아버님 포함해 저희도 상당히 좀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합병증이 동반하지 않는 온전한 생존이므로 그거에 대한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태어나는 1.5kg 미만 저체중 미수가는 한 해 3천여 명.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랑이는 미숙아와 부모들에게 큰 희망을 줬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